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재시문 기출문제 풀이를 맡게 된 서정고등학교 장보영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자연계열 문제 4번을 함께 풀고 답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충북대입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면접 예상 문항집을 집필하셨는데요. 현재 여러분의 학교에도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학생들의 재시문 면접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78페이지를 펴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제 4번을 읽기 전에 조금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PN이 빠져 있습니다. 좀 추가해 주세요. 자, 문제 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공간 위에 평면 PN이 주어져 있다. 4-1번 문제를 보면 평면 PN과 평면 x-y-2z는 0이 이루는 교선을 L1, 평면 PN과 평면 y-x-2z는 0이 이루는 교선을 L2, 평면 PN과 XZ 평면이 이루는 교선을 L3, 평면 PN과 YZ 평면이 이루는 교선을 L4라고 하자. 이때 4개의 교선 L1, L2, L3, L4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 A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이 4-1번 문항에서는 좌표 공간에서 주어진 평면들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교선들이 이루는 사각형의 영역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4-2. 문제 4-1의 상황에서 4개의 교선 L1, L2, L3, L4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경계 포함한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각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SN을 구하시오. 자, 이 문항에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4-3.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 문항은 간단한 수열의 극한값을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4번 문항에서는 기하 과목의 두 평면의 교선, 확률과 통계 과목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미적분 과목의 수열의 극한값 개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평면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풀면 되겠죠? 자, 우선 L1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평면 PN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2z는 2n이고, 자,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평면 x-y-2z는 0. 자, 얘를 2번식이라고 하면, 자, 1번식과 2번식을 더해주면 2x는 2n이 돼서 x는 n이라는 결과를 얻네요.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볼까요? 그러면 2y 플러스 4z는 2n이니까 자, 2로 나눠주면 y 더하기 2z는 n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보면은 자, z를 y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2z는 마이너스 y 플러스 n이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y의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2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L1 직선의 방정식은 x는 n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n은 z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 L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n, n, 0을 지나고 방향 벡터는 0, 마이너스 2,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L2, L3, L4도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게 되면 1이라는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제 이 4개의 교선을 좌표 공간에 나타내 보고 4개의 교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L3와 L4가
지금 y는 0, x는 0이어서 L3는 지금 xz 평면 위에 있고 L4는 yz 평면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직선을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두 개를 연결해서 찾았듯이 좌표 공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편하겠죠? 자, L3부터 먼저 구해보면 L3는 XZ 평면 위에 있으니까 X축과의 교점과 Y축과의 교점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겠네요. 자, 그러면 Z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Z좌표가 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0,0,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Z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좌표가 2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X축과의 교점은 2N, 0,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하면 그 그래프가 L3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얘가 L3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L4도 한번 구해보면 L4는 YZ 평면 위에 있고 그리고 Z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Y에다 0을 대입하면 Z좌표가 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0,0,N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Z에다가 0을 대입하면 Y좌표가 2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0,2n,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한 선분이 바로 L4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L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L2를 한번 볼까요? L2를 보면 지금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 0,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L3를 보면 마찬가지로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2, 0,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L2와 L3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이번에는 지금 L1과 L4를 비교해 볼 건데 L1은 방향 벡터가 0,-2,1이고 L4는 마찬가지로 방향 벡터가 0,-2,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1과 L4도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에 나타내 보면 지금 L2와 L3가 평행하다고 했고 L3는 지금 L2는 Y는 N이기 때문에 L3와 평행하되 Y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평행한 직선을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얘가 L2. 마찬가지 방법으로 L1과 L4는 평행하다고 했는데 L1도 지금 x가 n이기 때문에 L4와 평행하면서 x축의 양의 방향 쪽으로 평행하게 그려줘야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L1이 되겠죠. 그러면 또 교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사각형은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게 먼저 우선이겠네요. 자, 그래서 자, 아까 이 점을 우리 A점이라고 놔보고 그 다음에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L1과 L3의 교점을 우리 P라고 놔볼게요. 그럼 P점의 좌표를 찾아야 하는데 L1과 L3의 교점이니까 X는 N, Y는 0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Z좌표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z의 값은 2분의 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좌표는 n, 0, 2분의 n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자, L2와 L4의 교점을 Q라고 놔볼게요. 그럼 Q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L2와 L4. 그럼 Y는 N, X는 0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아이고, X는 0, Y는 N은 결정이 돼 있고, Z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대입해 보면 Z좌표가 2분의 N이라는 사실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L1과 L2의 교점을 H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 점의 좌표는 L1과 L2의 교점이니까 X는 N, Y는 N은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Y에다가 N을 대입하면 Z좌표가 0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는 N, N,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사각형 APHQ의 넓이가 AN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AP의 길이랑 PH의 길이와 HQ의 길이와 QA의 길이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모두 같다라는 사실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 APHQ는 무슨 사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지만 얘는 마름모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AN의 넓이를 구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APHQ는 마름모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일 것이고, 그러면 AH의 길이와 PQ의 길이를 구해서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에 2분의 1을 해주면 AN의 길이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그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H와 PQ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는 마름모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으로 만날 것이고, AH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3n이 되겠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를 구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루트 2n이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AN은 사각형 APHQ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AHPQ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루트 3n 곱하기 루트 2n이 되어서 2분의 루트 6n 제곱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4-2번을 풀기 위해서 4개의 교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APHQ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을 사각형 A', P', HQ'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지금 A', P', HQ'이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 A', P', HQ'의 경계를 포함한 내부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들은 이렇게 n 플러스 1의 제곱계가 생기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AP, HQ의 XYZ가 모두 정수인 점을 정사형시키면 이 사각형 A', P', HQ'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A', P', HQ' 위에 있는 점들을 다시 Z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서 사각형 APHQ에 달라붙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한번 원래 자리대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무슨 소리냐면 A'을 원래 A 점에다가 다시 올려서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점들도 Z축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사각형 APHQ 위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Z축으로 평행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켜서 분홍색 사각형에 달라붙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분홍색 사각형인 APHQ 위에 n 플러스 1의 제곱계만큼 점들이 찍히겠죠? 그 점들 중에서 z값이 정수인 것들만 골라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각형 APHQ의 점들을 이렇게 오른쪽처럼 다 붙여봤어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는 z가 정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h라는 점을 한번 보면 얘는 z값이 0인 것이 아주 자명하죠? 자, 얘를 BC에 BC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선분은 z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A라는 점도 z값이 n이죠? 얘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면 z값이 n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 APHQ 위에 있는 이 점들 중에서 z값이 z값이 정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0부터 n까지 n 플러스 1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 뭐 z는 1, 뭐 z는 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요 z는 k는 0부터 n까지겠죠. 이 z는 k 위에 있는 점들만 z좌표가 정수인 점들이겠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얘도 한번 이렇게 선들을 좀 그어보면 BC에 평행하게 자, 요렇게 그어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직선들이 그려질 텐데 자, 지금 몇 개의 직선들이 생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 여기 1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 해서 총 2n 플러스 1개가의 직선이 생기죠. 자, 그에 반해서 왼쪽은 z는 0부터 z는 n까지 직선이 n 플러스 1개가 생기죠. 그리고 이 직선의 사이 간격을 세보면 얘는 n개고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요 사이사이 간격을 하나씩 다 세보면 2n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사이사이 개수가 오른쪽이 왼쪽의 2배니까, 2개 걸러 하나씩 z값이 정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h는 자명하게 여기가 z는 0이었고, 그 다음에 a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z는 n이었죠? 그러면 한 칸 걸러 얘가 z는 1일 때고 또 한 칸 걸러서 얘가 z는 2일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들은 z는 0일 땐 1개, z는 1일 때는 3개, z는 2일 때는 5개 이렇게 z는 k 위의 점들은 홀수 개씩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PQ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PQ를 연결한 이 Z는 2분의 N인데 얘가 정수가 되는 경우는 N이 짝수인 경우만 해당하겠죠. 홀수인 경우에는 이 PQ를 연결한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은 Z값이 정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Z가 정수인 점들을 구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n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z가 0일 때 h인 점과 z가 n일 때 a인 점은 자명하기 때문에 열애로 두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칸에 하나씩 z값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pH의 길이를 한번 보면 pH에는 길이가 지금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둘씩 짝지으면 두 칸에 하나씩 z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두 칸씩 하고 나면 한 칸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z는
PQ 바로 앞까지만 이렇게 선분이 그어지겠네. 그럼 이 PQ 바로 앞에 있는 이 Z 값은 Z는 2분의 n-1이 되겠죠. 그러면 Z가 0일 때는 점의 개수가 1개, Z가 1일 땐 3개, Z가 2일 땐 5개고, 그 다음에 Z가 2분의 n-1일 때는 자, PQ, 선분 PQ 위에 있는 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n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들을 전부 다 세주면 지금 선분 PQ를 중심으로 아래 위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XYZ가 모두 정수인 점들의 개수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한 게 그거를 2배 해주면 되겠네요. 자, 1부터 n까지 더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항은 지금 2분의 n 플러스 1개가 있죠? 그리고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n이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H점은 Z가 0이니까 너무나 자명하고 A점도 Z가 n이니까 너무나 자명하죠. 모든 점이 장수라는 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칸에 하나씩 Z값이 정수이고 지금 PH의 길이는 n이 짝수이기 때문에 두 칸씩 묶어주면 딱 떨어지게 되겠네요. n이 짝수일 때는 PQ를 선분 PQ를 지나는 점들도 Z값이 정수가 되겠네요. 이 PQ의 Z값은 2분의 n이고 PQ 위에 있는 점들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은 n-1개가 되겠죠. 왜냐면 2개씩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PQ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점의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n-1까지 이런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n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도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하면 n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2분의 n개가 되겠죠. 그리고 2로 나눠줘야 되겠고 2배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약분돼서 2분의 1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를 정리를 해보면 SN은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되겠고 n이 짝수일 때는 2분의 1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굳이 이걸 한꺼번에 써주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3번을 이제 풀어보면 지금 리미트 an분의 sn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an은 식이 2분의 루트 6 n제곱이었죠? 그리고 sn은 2분의 1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나머지는 뭐 상수들이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 차수가 이 최고차항이 2차로 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극한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분모의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루트 6이고 분자의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인 2분의 루트 6분의 2분의 1이 되어서 루트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유리화 시켜주면 답은 6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면접이기 때문에 풀이를 바탕으로 면접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문 면접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정답부터 우선 먼저 말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이 풀이한 과정을 모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부족으로 뒤에 있는 문제를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답을 먼저 말하여 제대로 풀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4-1 문항을 예로 들자면 좌표 공간에서 주어진 평면들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교선들이 이루는 사각형의 영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 방식과 본인의 사고방식을 말해야 합니다. 4-1 문항으로 예를 들자면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두 평면의 방정식을 연립하여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교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좌표 공간에 나타내어 교선들이 이루는 사각형이 마름모라는 성질을 파악하고 넓이를 구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식을 포함한 문제 해결 과정을 말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정리했던 풀이 과정들을 간결하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